원숭이 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넘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치사율 70%에 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중추신경계에 감염이 돼요. 심각한 내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신고가 안 됐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인데 다른 법에서는 질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최소 1, 2년 이상은 보관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센터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제대로 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다 낱낱이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사람이 원숭이한테 물릴 경우 치사율이 70%나 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됐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취재한 박수진 SBS 탐사보도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원숭이 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피곤하고 좀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입병 같은 게 나잖아요. 근데 이거 원숭이로 따지면 원숭이한테 입병 나는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사람에게 넘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감염된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그 감염된 원숭이의 체액, 타액, 뭐 분변 같은 게 사람의 눈, 코, 입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왔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독감과 같은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하고 이게 치료가 제때 되지 않아서 증상이 진행이 되면 뇌염, 척수염 같은 중증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치료가 제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치사율이 70%까지 갈 수 있다고 미국 NIH 그리고 미국 CDC 이런 국제보건당국에도 보고가 돼 있는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생물 안전 등급 4등급이면 에볼라급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이 4등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인데 이 4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 중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에볼라입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에 중국에서 한 수의사, 50대 수의사가 감염이 돼서 2달여 만에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원숭이 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서 사망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홍콩에서 거기에 몽키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놀러 갔던 30대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공격을 당해서 물려가지고 감염이 돼서 중태에 빠졌다는 홍콩 보건당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들이 2020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340마리가 들어옵니다. 수입한 원숭이들이었는데 이 검역 과정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결과 그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이 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에 있는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고요. 이 실험용, 연구용으로 이제 국내 기관이나 뭐 어떤 국내 제약사 같이 이런 실험의 원숭이를 필요할 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숭이들을 사육하고 보관하는 그런 곳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사전 검역을 했지만 여기서 비바이러스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인천에 도착해서 이 검역을 시행했던 곳이 전북 정읍과 충북 오창이었는데 여기서 한 달 동안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항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이 된 건데 그럼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려보내던가 아니면 검역 당국에 얘기를 하던가 환경 당국에 해서 얘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추가 검사를 해볼까요? 혹은 뭐 검역 과정을 통해서 돌려보낼까요? 라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나 추가 검사는 하지 않고 업체로 다시 돌려보내자. 업체로 반품을 시키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업체의 사육시설로 반품을 시킨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기사에서 저희가 봤던 그 해명을 보면 양성은 나왔지만 질병은 아니다. 제가 취재가는 차 안에서 그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이런 원숭이,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동물에 대한 관계 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얽혀있는 부처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동물은 농식품 검역본부에서 이제 이 동물의 수입을 담당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멸종위기종 같은 원숭이들은 또 환경부에도 담당이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실험동물은 또 식약처 담당이고 다 담당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부터 처음부터 짚어보면 그 농식품 검역본부는 왜 못 걸러냈어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는 질병 혹은 바이러스에 비바이러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 야생생물법은 야생생물법 16조에는 이 동물이 질병 등에 걸려서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환경청에 신고해라 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연구원 측은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정할 수 없으니 질병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340마리가 들어왔는데 한두 마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신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했어도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40마리 중에 60%가 넘는 200마리에서 동시에 양성이 나왔다. 항체 검사에서.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연구원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 시기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고 이런 어떤 동물로부터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좀 안이하게 처리했던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연구센터, 이제 신고도 하지 않았던 연구센터,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 감염 의심된 애들 포함해서 전체를 자기네들이 이 원숭이를 사는 계약을 맺었던 업체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 원숭이는 캄보디아에서 왔지만 업체는 국내 업체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간 게 아니라 이 국내 업체에 사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겨 보냅니다. 근데 이게 340마리나 되니까 그 업체에서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들이 각각 한 케이지에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보관 장소 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반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장류 자원 지원 센터에서 감염이 의심될 수 있는 원숭이들이 뭐 최소 7개월 정도 거기서 사육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납품업체 또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하던가요? 이제 이 원숭이들을 반품해서 바로 예를 들면 뭐 폐사나 혹은 안락사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수치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는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그 200여 마리 전체의 자료를 보진 못했고 취재를 갔던 현장에서 그 담당자가 보여주신 일부 자료를 봤는데 이 원숭이들이 처음 반품이 된 게 2021년 1, 2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걸쳐서 됐는데 2023년 3월 이후에 폐사 신고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 1, 2년 이상은 보관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1, 2년 이상 보관을 하면서 혹시 바이러스가 수치가 떨어지진 않을지, 떨어져서 이 원숭이들을 재사용할 수 있진 않을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체는 저희 취재진에게 200여 마리, 감염 의심된 200여 마리 중에 외부로 반출된 건 없었고 다 폐사 처리를 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바이러스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 납품업체와 자원지원연구센터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네요. 이런 걸 당연히 알아야 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환경부, 뭐 검역본부, 또 이런 고위험 병원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나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한 동물을 국내에서 이동을 시키고 혹은 폐사를 하는 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업체가 200여 마리를 관할 환경청에다가 폐사 신고한 내역을 저희가 일부는 봤는데 예를 들면 얘네가 무슨 이유로 폐사가 됐는지 무슨 이유로 이동이 됐는지는 써있지 않아요. 사실 매우 드물고 낯선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이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뉴스에 다 담진 못했지만 굉장히 여러 전문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리고 바이러스 특징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코로나나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는 급성 바이러스예요. 만약에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아프거나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지만 원숭이 비바이러스는 잠복형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왔을 때 좀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이게 검역의 기준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마련할 수도
어떤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메르스나 혹은 원숭이 두착, 엠폭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낯선 바이러스였었고 그런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검역은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발생 이후에 그런 검역들이 이제 체계가 잡히고 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 계기로 이 원숭이 비바이러스에 대한 고위험 병원체가 우리에게 확보가 됐었다면 어떤 검역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대응을 했던 이 센터가 2021년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르게 대처를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그 발생한 바이러스의 사실을 몰랐던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관리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1년 후에 같은 업체에서 또 원숭이 340마리를 들여왔는데 여기서 50여 마리에서 또 비바이러스 항체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또 업체로 반품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청에다 우리는 이 원숭이들을 연구장소를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당합니다. 이 수입허가 용도가에 대한 보안 서류, 입증 서류를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차례 요구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아서 결국 반려가 됐고 그래서 반품을 못 시킨 겁니다. 자, 2023년에 또 원숭이를 또 들여오죠. 2020년, 2021년 원숭이를 구매했던 업체로부터 2023년에도 원숭이를 또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은 캄보디아에서 있는 원숭이를 비행기로 들여온 게 수입이었던 거고요. 2023년은 내자 구매라고 해서 이 업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원숭이 수십 마리를 구매를 했는데 그게 45마리를 샀고요. 근데 지금 이 45마리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2020년에 반품했던 애들이 섞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반품을 했는데 내가 2020년에 반품한 제품을 내가 또 사들인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취재 과정 한 게 이 내용이 뒤늦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라는 정부 감사기구에서 이 생명공학연구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 반품한 애들을 우리가 3년 후에 다시 사왔다는 사실을 이 감사를 받던 작년 말까지 생명공학연구원은 몰랐습니다. 원숭이의 몸값이 너무 높아져서 그 사이에 원숭이 가격이 3-4배가 올랐거든요. 내가 문제 있다고 해서 반품한 아이들을 3배 비싼 가격으로 되샀고 그것도 몰랐고 라는 것이 약간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어떤 거래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무엇보다 뭐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허점이 많았던 게 아닌가. 그것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도 몰랐고 납품 업체는 알고도 그렇게 납품을 납품 업체는 저희에게 실수였다. 우리도 몰랐고 생명연도 몰랐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반품된 그 18마리, 그 이제 반품됐다가 재구매한 그 18마리 중에 15마리는 이 원숭이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 원숭이 자체의 제가 만약 1번이면 그 1번은 그대로인데 이 원숭이한테도 아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빠, 엄마의 번호가 감사 보고서에는 위조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다르게 써 있던 거예요. 정말로 실수였던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는 저희도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실 저희가 아까 2달이나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늦게 입장을 네네. 예, 공식 입장을 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어제 18일 어제 밤에 생명공학연구원이 입장문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일단 입장문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다만 저희가 지금 한창 이야기했던 다양한 어떤 의혹들 왜 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여러 번 샀는지 혹은 반품된 애들을 재구매를 한 것을 왜 몰랐는지 등등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이후에 보도 설명 자료로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법이 없다.
이거는 뭐 절차를 어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다 드러났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질병관리청은 이 바이러스를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거나 혹은 들여오려고 했을 땐 질병관리청이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신고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얘네는 왜 신고가 안 됐을까 했더니 우리가 담당하는 건 이 바이러스가 분리됐을 때 이 감염된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그 바이러스 그 자체가 우리가 담당인 거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동물은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검역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는 거기에 담당하는 법에는 이 비바이러스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야생생물법에서 규정하는 질병에도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 병원체인데 이 다른 법에서는 질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건 드물고 낯선 바이러스긴 하지만 점점 인수공통감염병들이 전체 질병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련한 법 체계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이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 이 특종의 발견을 준비하면서 저희 뉴스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을 뭐 다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무섭다, 뭐 두렵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를 지적해 주시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포심을 주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지나친 공포심을 줄 생각은 뭐 원래도 없었기 때문에 보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정제되게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참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취급하고 관리할 때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방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관리의 관점에서 좀 이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 우리는 그거를 위한 보호막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 저희의 기사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